2025년 12월 8일 은 가격이 온스당 5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차트의 붉은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서방의 투자자들은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내기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허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차트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침묵의 움직임을 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대한 사건이 지금 어둠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세계 경제의 거인들이 단순히 은을 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의 생존 전략을 은이라는 금속 하나에 걸고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제가 추적해온 패턴이 맞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공급 위기의 서막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격이 5달러나 10달러 더 오를지를 예측하는 도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붕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2위와 11위의 경제 대국이 전 세계의 실물 은을 조직적으로 흡수하는 동안 글로벌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저는 재정 고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범죄 현장의 기록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표면적인 숫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2024년은 가격은 약 21% 상승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한 상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껍질을 벗겨내면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갉아먹는 기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건 파일의 첫 번째 장을 엽니다. 이름하여 기원, 그리고 결핍입니다. 세계 은 시장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찰과상이 아닙니다. 동맥이 끊어진 것과 같은 구조적 적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급 부족 사태가 5년째 이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6억 7,800만 온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누적 공급 부족량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광산이 10개월 동안 쉴 새 없이 파내야만 얻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 막대한 양의 은이 지난 4년 동안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비되었고 고갈되었으며 다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부족하면 더 파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중이 가진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은은 자유로운 금속이 아닙니다. 은은 노예입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약 70%는 은 광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구리나 아연, 그리고 납을 채굴할 때 나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구리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광산은 문을 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은, 공급은 가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탄력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2024년 1차 은 광산의 공급량은 2억 2,750만 온스로 떨어졌습니다. 쉽고 풍부하게 채굴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더 깊은 곳에 묻혀있는 저품질의 광석뿐입니다. 재활용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희망사항입니다. 2024년 재활용으로 회수된 은은 약 1억 9,390만 온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발생한 부족분은 1억 4,800만 온스였습니다. 재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공급이 질식해가는 동안 수요라는 괴물은 사슬을 끊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산업용은 수요는 6억 8,050만 온스를 기록했습니다. 4년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이 수요를 주도하는 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숭배하는 녹색 미래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오지 통신망,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이 모든 첨단 기술의 심장에는 은이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은 은을 삼키는 블랙홀입니다. 2024년에만 태양광 패널 제조에 1억 9,760만 온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전체 산업 수요의 거의 30%가 태양빛을 전기로 바꾸는 데 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들이 다시는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태양광 패널에 들어간 은은 전도성 페이스트 형태로 굳어져 향후 25년에서 30년 동안 패널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은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무덤을 관리하는 묘지기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을 생산합니다. 중국의 산업적 굶주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은 2024년에 3,300톤의 은을 생산했지만 그들의 거대한 공장을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기차 생산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내연기관차보다 2배 많은 은이 들어갑니다. 중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수입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은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가 되었습니다. 공급은 굳어버렸고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서서히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 혼란을 틈타 어둠 속에서 준비한 진짜 계획은 더욱 치밀하고 냉혹합니다. 우리는 지금 범죄 현장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단순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차가운 의지를 가진 설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서방의 언론들이 오늘의 주가 등락에 매달려 떠드는 동안 이 두 국가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판을 뒤집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먼저 모스크바의 움직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러시아는 전 세계 금융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뉴스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단신으로 취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의 눈을 가리는 거대한 착각입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3년 동안 귀금속과 보석 구매를 위해 510억 루블을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미화로 환산하면 약 5억 3,5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금이 아닙니다. 바로 은입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 이후, 즉 지난 170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은을 화폐적 준비 자산 목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은은 그저 공업용 금속이나 장신구용 재료로 격화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고는 오직 금과 달러, 그리고 유로화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 그 170년의 흐름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은을 다시 전략적 준비 자산의 지위로 복귀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방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임 투표이자 다가올 화폐 전쟁을 위한 실탄 확보입니다. 도대체 왜 러시아는 지금 이 시점에 은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계를 2022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서방 세계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예치해둔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스크바의 뼈에 사무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달러는 우리의 돈이 아니다. 유로화는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종이 약속일 뿐이다. 상대방이 시스템을 끄면 우리의 부는 증발한다. 그 공포가 러시아를 실물 자산으로 내몰았습니다. 러시아 내 비밀 금고에 쌓아둔 실물 은괴는 누구도 얼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추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압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제재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러시아에게 은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보험이자 서방의 금융 제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5억 3,500만 달러, 현재 은 가격을 온스당 60달러로 가정하더라도 이는 연간 약 900만 온스를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서방의 분석가들은 이 수치가 크지 않다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시작 신호입니다. 국가 예산에 공식적으로 은 구매를 명시했다는 것은 이것이 일시적인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안보 전략임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세계 백금 생산의 28%를 차지하는 자원 강국입니다. 그들은 이미 땅속에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장에서 귀금속을 추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세상이 실물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 베이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방패를 들었다면 중국은 거대한 진공 청소기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훨씬 더 은밀하고 교묘하며 규모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처럼
은 구매 계획을 전 세계에 떠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데이터의 부스러기들을 모아보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중국은 현재 페루와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7만 톤이 중국의 땅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생산량과 소비량 사이의 거대한 괴리입니다. 2024년 중국은 3,300톤의 은을 생산했습니다. 엄청난 양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그들이 소비하는 양에 비하면 이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을 제조합니다. 모든 태양광 패널에는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해 은 페이스트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은이 없으면 태양광 발전도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40% 폭증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2배 이상의 은을 필요로 합니다. 오지 통신망 구축은 또 어떻습니까? 수만 개의 기지국 타워 하나하나가 은 부품을 요구합니다. 중국 내부의 생산량만으로는 이 괴물 같은 식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중국은 수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미친 듯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산업용으로 필요해서 수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는 것일까요? 시장 분석가들은 중국의 은 수입 패턴에서 기시감을 느낍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억눌려 있던 그 시기에 중국은 금 시장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전략적 축적 패턴을 은 시장에서도 구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2024년 말 기준으로 2279.57톤에 달합니다. 그들은 2015년부터 꾸준히 끈질기게 가격에 상관없이 금을 모았습니다. 만약 중국이 그 규율의 아주 일부분이라도 은 시장에 적용했다면 그들이 확보한 물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 기술의 핵심 소재이자 화폐적 가치를 지닌 유일한 저평가 자산, 중국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 두 거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폭발하기 전에, 물량이 말라버리기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패턴 인식의 문제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강대국들은 언제나 위기가 닥치기 전에 자원을 선점합니다. 대중들이 위기를 느끼고 허둥지둥할 때 그들은 이미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 금값은 2,000달러에서 4,200달러로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바닥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유합니다. 이제 그 논리를 은에 적용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은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하며 나머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터키와 인도, 그리고 폴란드 같은 국가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지배력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지금 서방의 금융 시스템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목격한 국가들은 종이 약속을 버리고 실물 자산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비좁은 은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금 시장은 큽니다. 하지만 은 시장은 작습니다. 이 작은 시장에 거대 국가들의 자금이 밀려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코끼리가 욕조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욕조가 깨질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이 돈의 시대는 끝났다. 실물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실물의 중심에 은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매집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자원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는 아직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범죄 현장의 심장부인 금고를 열어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은 가격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ETF나 선물 계약을 매수하면 자신이 은을 소유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그것은 거대한 환상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은 실제 은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이라고 불리는 종이 쪼가리의 가격일 뿐입니다.
월스트리트와 런던의 금융가들이 만들어낸 이 복잡한 파생상품 시장은 사실상 거대한 카지노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카지노의 금고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 즉 코맥스의 데이터를 봅시다. 이곳은 세계 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재고, 창고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코맥스에는 등록 재고가 약 1억 5,200만 온스 있었습니다. 등록 재고란 선물 계약에 대해 즉시 실물로 인도할 수 있는 꼬리표가 붙은 은을 말합니다. 이것이 시장의 유동성을 지탱하는 실제 혈액입니다. 하지만 2024년 말 그 숫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 7,300만 온스, 불과 4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50%가 넘는 물량이 증발했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뱅크런입니다. 누군가가 미친 듯이 실물을 인출해가고 있습니다. 매달, 매주, 매일 코맥스의 금고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런던 금시장 연합회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런던의 금고 재고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약 8억 2,700만 온스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조차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전체 재고 8억 2,700만 온스 중에서 약 5억 5,100만 온스는 ETF 보유분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의 소유이므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없는 물량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거래 가능한 유동 물량, 즉 플로트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고작 2억 7,600만 온스 남짓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서로 사고팔 수 있는 실물은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시장, 즉 선물시장은 엄청난 레버리지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코맥스 선물시장의 미결제 약정은 전체 보관된 은의 226%에 달합니다. 금고에 있는 은 1개에 대해 2개 이상의 종이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등록 재고, 즉 당장 내어줄 수 있는 은과 비교했을 때의 비율입니다. 1802%, 이 숫자가 들리십니까? 1802%입니다. 즉 당장 배달 가능한 실물은 1온스에 대해 무려 18개의 종이 청구권이 발행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8명이 동시에 내 은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한 명만 은을 가져가고 나머지 17명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뮤지컬 의자 놀이와 같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의자는 하나뿐인데 앉으려는 사람은 18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악이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종이가 아니라 실물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모두가 종이로만 거래하고 아무도 실물을 요구하지 않을 때만 작동합니다. 현금으로 정산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만 평화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예를 들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비축을 선언한 러시아나 중국이 혹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계가 현금은 필요 없다, 실물 금속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붕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2022년 3월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벌어진 니켈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거대 중국 기업이 니켈 하락에 베팅했다가 실물 인도 요구에 직면하자 니켈 가격은 단 이틀 만에 250% 폭등했습니다. 톤당 2만 달러였던 니켈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은 마비되었습니다. 거래소는 거래를 중단시켰고 심지어 체결된 거래를 소급해서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카지노 주인이 판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시장이 실물 시장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은 시장은 니켈 시장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레버리지가 더 크고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코맥스의 등록 재고가 5천만 온스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시장은 심리적 임계점을 넘을 것입니다. 3천만 온스 아래로 떨어지면 그것은 공식적인 비상사태입니다. 프리미엄이 폭발할 것입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우리는 잠깐 그 예고편을 보았습니다. 선물 가격은 온스당 28달러였지만 실물 동전과 골드바를 사려면 45달러를 줘야 했습니다.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의 괴리가 6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가오는 괴리는 일시적인 패닉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결핍입니다. 5년 연속 공급 부족, 코맥스 재고 50% 증발, 런던 금고의 바닥, 그리고 1800%의 레버리지,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말은 단 하나입니다. 숏 스퀴즈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갚아야 할 은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가격은 수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덧셈과 뺄셈의 문제입니다. 재고는 유한하고 종이 약속은 무한합니다. 무한한 약속이 유한한 실물과 충돌할 때 승자는 언제나 실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댐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물은 이미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댐이 튼튼하다고 믿고 그 아래에서 춤을 추고 있지만 데이터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고지대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깨지는 날 종이를 쥔 자들은 비명을 지를 것이고 실물을 쥔 자들은 침묵 속에서 미소 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단서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결론, 바로 가격을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58달러가 비싸다고 말합니다.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지금의 가격은 거대한 폭발 직전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금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복기해야 합니다. 금은 은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매년 1000톤이 넘는 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 결과 금값은 2000달러에서 4200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100%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투기 세력이 만든 거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제한의 예산을 가진 국가들이 만들어낸 구조적 바닥입니다. 이제 은을 보십시오. 금이 2배가 되는 동안 은은 억눌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융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인 금은비를 꺼내야 합니다. 금일 온스로 은 몇 온스를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비율은 현재 약 72대 1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의 평균은 15대 1이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땅속에 매장된 비율과 비슷합니다. 자,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만약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금값이 5000달러를 돌파하고 금은비가 역사적 평균인 15대 1로 회귀한다면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약 333달러입니다. 너무 과격한 숫자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잡아서 비율이 30대 1 정도까지만 회복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은 가격은 160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현재 가격의 3배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진짜 목표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1980년의 유령을 소환해야 합니다. 당시 헌트 형제는 은 가격을 49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면 그 49달러는 현재의 약 170달러에서 280달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사건을 금융 스릴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1980년에 헌트 형제는 빚을 내서 투기한 개인들이었습니다. 거래소는 규칙을 바꾸고 증거금을 올려서 그들을 파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진 콜 한 통이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구매자는 다릅니다. 지금 은을 사들이고 있는 것은 레버리지를 쓴 투기꾼이 아닙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주권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빚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 예산으로, 현찰로, 전략적 의지를 가지고 실물을 사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국가에게 마진콜을 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국가의 준비 자산 정책에 대해 거래소 규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서방의 금융 시스템이 헌트 형제에게 했던 짓을 푸틴이나 시진핑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게임의 레벨이 다릅니다. 억눌려 왔던 스프링이 튀어오를 때 이번에는 그것을 누를 손이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하나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맥스 등록 재고 5천만 온스, 이것이 바로 레드라인입니다. 재고가 이 선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시장의 심리는 공포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이 선이 붕괴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격은 계단식으로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격은 점프할 것입니다. 60달러에서 70달러로 가는 것이 아니라 60달러에서 자고 일어나면 100달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 위기가
가격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최종 평결, The Verdict, 조사를 마칩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첫째, 5년 연속된 구조적 공급 적자. 둘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런던과 뉴욕의 금고. 셋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고래인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매집. 넷째, 멈출 수 없는 녹색 에너지 산업의 수요. 다섯째, 가격에 반응하지 않는 비탄력적인 광산 공급. 이 5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정렬되었습니다. 이것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퍼펙트 스톰입니다. 지금 차트의 58달러라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물 시장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의 거대한 이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종이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서방에서 동방으로 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코맥스의 금고가 비어버리고 대중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은행으로 달려갈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라임을 맞춥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는 1980년의 폭등과 2022년의 니켈 사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라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종이의 시대가 저물고 실물의 시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은혜 위기에 대한 수사 기록을 종결합니다.